네, 안녕하세요. 이 미국 전략 브레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억제 제압에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내란 올가미를 씌운다. 한미동맹을 복원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으려고 정말 환장한 얘기죠.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악질적이에요. 이 조선일보가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듯하게 떠드는데 이게 사실은 종중 종북 세력의 집단적 객꿈입니다.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이를 퍼뜨리죠. 조선일보에 의하면은 TV조선이죠. 네, TV조선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무장을 용인해 줄 테니까 미국을 타결할 수 있는 ICBM만 만들지 마라는 입장, 소위 스몰 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개소리냐? 이게 이제 종중 종북 진영이 퍼뜨리고 있는 그런 관념이거든요. 만약 이대로 된다면은 한국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 괌, 그리고 더 나가서 호주, 심지어 하와이를 타격하는 핵탄도미사일은 용인한다 이 소리가 돼요. 평양에서 오키나와는 1,400km고요. 괌은 3,400km고요. 호주 다이낭, 여기에 이제 미 해군이나 미 공군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 호주 다이낭에 있는 노던 테리토리에. 여기까지 5,800km입니다. 하와이는 7,300km입니다. 그러니까 미 본토를 타격하지 않는 건 용인한다. 뭐 이거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스몰 딜이라는 게. 예, 동아시아 서태평양 전역이 북한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태평양 절반이 중국 영향권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스몰 딜이라고 불러? 이거를 미국이 해? 이거를 트럼프가 해? 예, 머리에 총 맞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게다가 북한 평양 집단은 이미 국제 사설 용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핵무장 국제 사설 용병 사업이죠. 이런 집단에 대해서 비제재 non-sanction 핵무장국으로 인정한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핵무장국의 네 가지 형식, 네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제재 핵무장국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글로벌 질서의 전면 붕괴입니다. 미국이 숟가락 놓는다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조선일보가. 근데 이게 종중 종북 집단이 퍼뜨리는 소리예요. 조선일보는 마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예, 먼저 이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열리는 그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2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전국 한 1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하고요. 목요일 날에는 전국 자동차 시위를 시작을 했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 전술입니다. 기본 이제 주력 부대가 한 3, 4만 명, 제 기준 3, 4만이면은 광화문 문에서부터 시청 서울광장까지 메꾸는 걸 저는 3, 4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 주력 부대가 하나 있고,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벌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상황이 좀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됩니다. 예, 이거 날짜를 잘못 썼네요. 예, 매주 바꿔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1월 11일에 시작을 했고요.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예, 이쪽에 좀 가실 분들은 예, 꼭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핵무장국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그 행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핵무장국에는 비확산조약 NPT P5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NPT 비가입국이고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의 국가들이 있어요. 비제재 NPT 비가입국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제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non-sanction. 그래서 저는 NS, 그 다음에 NPT 멤버가 아니다. 그래서 no NPT, 그래서 NNPT, NS NNPT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모르쇠 NCND NPT 비가입국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흔히 뭐 이스라엘도 핵무장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국가를 만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대 과학자들이 주도해서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들었죠. 대부분 유대계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후에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서도 핵폭탄을 만들었고 프랑스에도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핵폭탄 그 개발을 주도하면서 그때 데이터를 다 구축을 했고 풀세트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넘긴다, 이제 신생 이스라엘 국가에 넘긴다라는 조건 아래서 유대계 과학자들이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핵폭탄은 또 미국 핵폭탄도 유대계 과학자들 거고, 특히 프랑스 핵폭탄 개발에 참여한 그 유대계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신생 이스라엘과 공유한다라는 전제 아래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일찍 핵폭탄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은 아무 핵실험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핵무기 보유로 나서게 되면 핵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한 실험이 다 이스라엘 실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내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지 않다를 안 밝힙니다. 그러니까 모르쇠죠.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확산 조약 P5, 그 다음에 비제재를 받는 인도 파키스탄, 세 번째는 모르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인데요. 핵무장 괴뢰국입니다. 뉴클리어 프락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의 방조 내지 협력 아래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부터 급가속됐죠. 예, 북핵 반점입니다. 일종의. 예. 중국의 핵도발을 대행하고 있죠. 그래서 핵무장 괴뢰국, 뉴클리어 프락시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핵능력 국가에서. 네,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NPT-P5, 미러, 중, 영프, NPT 회원국으로서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 5개 나라. 네. 그 다음에 비제재 NPT 비가입국,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모르쇠 NPT 비가입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핵무장 괴뢰국, 북한. 중국의 핵도발을 대행하는. 그렇게 해서 네 종류의 핵 보유국들이 있고요. 이 네 종류의 핵 보유국 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성격을 잘 구분을 해야 지금 그 트럼프 정부 쪽 진영에서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진영이 이제 새삼 퍼뜨리기 시작한 개소리는 핵무장 괴뢰국, 그러니까 뉴클리어 프락시 북한을 트럼프 정부가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비제재 NPT 비가입국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NPT P5급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급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아까 핵무장 괴뢰국 북한을. 글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려니까 나름 근거를 들어요. 예. 조선일보 진영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제 트럼프가 말했던 그런 그 이야기.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핵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터 헤그세스 지금 청문회 통과했죠. 이번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이제 그 청문회 통과 결과를 최종 이제 형식적으로 인증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국방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 그러니까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는 환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긁어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이제 스몰 딜을 치려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ICBM은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그런 스몰 딜을 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헛소리를 조선일보가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 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CVID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발언들이 어떤 뜻일까요? 다음 두 가지를 뜻합니다. 우선 첫째는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냉정한 현실주의죠. 지금 미 국무부나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기력한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쟤들 절대로 핵무기 안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놈들이 아니다라는 냉엄한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뭐 말하자면 옳은 말씀인데 공자님 말씀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무장 괴뢰국이다라는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은 외교적 방법으로는 협상으로는 핵무기를 내려놓을 놈들이 아니다. 라는 냉정한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으스스한 거죠. 미국의 선택은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그냥 저 상태에서 방치할 거냐. 제재를 풀 리는 없으니까 미국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은 군사력 방법으로 제거할 거냐.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돼요. 으스스한 얘기라고 이게 오히려 으스스한 얘기예요. 마치 나는 네가 핵 안 가진 놈으로 취급할게 라고 현실을 도외시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와 외교로 좀 풀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너 인마 핵무기 가지고 있는 대량학살 체제고 그 핵무기가 중국의 앞잡이 핵무기 핵무장 괴뢰잖아 너. 자 그거 어떻게 할지 나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히 디멘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으스스하거든요. 후자가 훨씬 더 으스스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장국이다. CVI들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말은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비제재 NPT 비회원국 대우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본격적 군사조치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가리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으스스한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걸 뭐 완전히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 대해 마치 트럼프 정부가 비제재 NPT 회원국 대우를 검토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조선일보 진영의 행태는 악질 종중 간첩스러울 뿐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네, 저는 종중 간첩이 아니길 바라요. 조선일보 진영이. 네. 트럼프 진영의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인식은 워싱턴 전략가들의 고백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천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이 워싱턴의 전략 브레인들이. 여기 보면 한미동맹은 또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한다고요. 이때까지 한미동맹, 주한미군 그러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서 필수적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워싱턴의 전문가들은요.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 있질 않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워싱턴 안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발언하죠.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은데 그 진실을 적시하는 얘기를 하면 그 업계에서는 숟가락을 놔요. 백모 같은 사람은 그 업계에 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는 대로 다 떠드니까 냄새 맡는 대로. 그러면 업계 사람이 아니죠. 업계에 끼워줄 수가 없지. 근데 업계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야, 그 한국에서 윤석열 너무 무력화되면 안 돼. 자유공화 진영이 무력화되면 안 돼. 거기 말이야. 중국을 억제 제압하는데 핵심이야.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필이 통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워싱턴 카톨릭 대학의 교수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그 루마니아 출신의 북한 인권 운동하는 분이 있거든요. 부인이 서울대 나온 여성분이죠. 예, 서울대 나오셨을 거야. 그 양반이 들어왔었어요. 한 3년 전쯤에. 그 전부터 이제 이메일은 주고받던 사이라. 그래서 그 양반하고 한번 제가 세뇌 탈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4, 5년.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그때 이제 앤드루 여 이 박사가 오셨어. 한국말 잘하시더라고. 교포예요. 미국 시민권자고. 이때 앤드루 여 이 박사, 이 양반이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학 석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거든요. 처음인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워싱턴의 한반도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Yeah, I would suggest even if he's going to ask for a greater alliance burden share, my recommendation is to maintain that force level, to not lower
the number of troops, especially if there's concerns about China and Chinese aggression within the region. In order to sustain, whether it's deterrence or denial, whatever strategy you prefer, I think you still need to sustain U.S. force presence. 네.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번역이 좀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to sustain deterrence or denial, whatever strategy you pref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때 이제 denial이라는 그 구절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반접근 지역 거부를 뜻합니다. Anti-access area denial. 그러니까 서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대만 북쪽, 그러니까 제주 남방에서부터 저기 바레만까지 중국 비행기나 중국 군함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이쪽 입장에, 이 서방 입장에, 한국 입장에 A to AD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디터런스라 그럴 때면 핵억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여차해 갖고 핵무기로 조지든지 혹은 중국 핵심 시설에 대해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조질 때 혹은 제주 남방해역에서부터 바레만까지 중국 배와 비행기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자 할 때 그중에 어떤 전략을 택하든 간에 한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앤드루 여박사가. 이거는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징을 뜻하죠. 제가 이거를 나타내려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런 그림을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반경 1000km짜리거든요. 서울 기준 반경 1000km짜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남쪽에 대해서는 서울 기준으로 안 하고 제주 남방해역 기준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게 타이페이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면요. 이게 못 다녀요. 중국의 배와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군사지리적 특징이 굉장히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때까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그럼 항상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랬죠.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정책 담당 국방차관으로 임명한 엘브리치 콜비, 그 듣보잡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전 싫어하는 사람인데 엘브리치 콜비가 이것도 조선일보가 띄웠지. 엘브리치 콜비는 저는 그 사람 오래 못 간다고 봐요. 또 오래 가더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한다고 봐요. 전혀 따로 노는 인간이고 왜 그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아마 뜻은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좌충우돌적인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거대 관료 조직인 군맥을 뒤흔들라고 국방부 관료 체제를 뒤흔들라고 이제 장관도 그런 인물 아니에요. 헥세스 그 거대 관료 체제랑 충돌을 할 수 있는 인간이고 콜비는 이게 막 듣보잡으로 날뛰는 인간이라 그래서 아마 임명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엘브리치 콜비 같은 사람이 그 조선일보가 띄웠죠. 또 한동훈은 거기 또 짝짝꿍하고 깨춤추고 와가지고 그런 말 했었죠. 그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줄이거나 왜냐? 중국을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건데 중국을 겨냥해야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줄여야 된다. 개소리죠. 지금 나오는 얘기랑 완전히 반대잖아. 지금 얘기가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메인스트림이에요. 콜비는 무식해서 도발적인 얘기를 그냥 마구 지르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좀 굉장히 지능적으로 악랄하다니까요. 딱 그런 사람만 뽑아갖고 띄우잖아. 거기에 마이크 주고 특별 인터뷰하고. 좀 으스스해요. 굉장히 지능적이야. 그 뒤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예. 악랄해요. 자, 스캇 스나이더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죠. 한미경제연구소 KEI 이사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한국은 최상의 옵션이다. 주한미군 내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적시하기 시작한 현상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As the U.S. thinks about China, the types of expectations and the mechanisms for achieving deterrence against both North Korea and China may be readjusted in various ways. The really important thing is that
South Korea is an invaluable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And as threats evolve, that cooperation through the alliance, I think, will remain a bedrock for the U.S. strategy.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함에 있어서 한국은 아주 핵심적인 파트너이고, 그리고 better option, 어떤 다른 초이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옵션이다, 뛰어난 초이스다, 한국이랑 손잡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스캇 스나이더가 윤석열 정부에서 참 잘 뽑은 사람이에요. 한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운영하는, 이건 러비 단체는 아닌데 워싱턴에서 운영하는 싱크탱크죠. KEI, 한미경제연구소. 예, 거기 이사장으로 2024년 4월부터 지금 뭐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캇 스나이더는 그 무시무시한 조직이죠. 그 CFR, 그 Center for Foreign Relations, 외교협회. 거기에 한국 석좌였었어요. 그리고 뭐 자타공인, 한국에 대해서 가장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동맹은 급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정치 내전이 본격화된 시점인 12월 21일 새벽 반덴버그 미 우주공구지에서 세 번째 정찰 위성, 그러니까 사이오 위성이 4기죠. 4 중에 세 번째가 떴어요. 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미 우주군이 해외 파병된 2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년 12월 5일 일본에 파병됐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2개국이 된 거죠. 즉 작년 12월 5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한 달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미 우주군이 파병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2년 일찍 파병된 겁니다. 2022년 12월부터 파병됐으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는 미국의 위성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연동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실시간 연동을. 예, 정치 내전이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사냥개들과 함께 공수처로 움직인 다음 날인 1월 16일에는 고고도 요격 시스템인 LSAM-2 체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1월 20일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찜쪄먹을 저고도 요격 시스템 LAMD 장사정포 요격 체계라고도 불립니다. 이 저고도 요격 시스템의 체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천공3, MSAM-3 체계 개발도 시작될 겁니다. 한국은 지상 발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LAMD 제일 아래, 그 다음에 천공2,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고도의 천공3, 그 다음에 LSAM-1, LSAM-2 등 한국형 5겹 방어 시스템을 가져요. 지상 발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추가돼서 7겹이 되죠. 여기에 한국형 함상 발사 요격 미사일이 2종쯤 추가되고, 지금 SM-3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M-6도 우리 들어올 거고 SM-3도 있으니까 한국형 함상 발사 한 2종, 미국 함상 발사 한 2종.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9종 뭐 10종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상 최강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중 이제 지상 5겹, 해상 2겹이 한국산이죠. 이렇게 이제 막강한 이 독자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게 이런 것을 자체 개발해서 구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번에 막강한데, 뭐 에로우라든지 이스라엘 다이슬링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에로우가 이제 사드에 해당하고 다이슬링이 이제 패트리어트, 우리 천궁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부 다 미국과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자체가 아니에요. 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 우주군 및 미 공군의 감시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한다고요. 한국은 자체 독자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MD는 전략성이 엄청 높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가 러시아 MD를 사들였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최우선 프로그램 파트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F-35를 개발 단계에선 참여를 안 했었죠. 터키는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다고요. 여기서 추방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MD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무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MD를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자 개발 구축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글로벌 MD 시스템의 초특급 파트너가 됐다. 미국의 글로벌 MD를 위한 위성 감시 시스템 혹은 공군 감시 시스템의 초특급 파트너가 됐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이게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 내란 올가미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얼마나 이 뿌리 깊고 강력한지 보여주는 거죠. 엊그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인 조 윌슨 하원 의원 12선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한 방산 협력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윌슨 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거론한 조선업 등 미한 방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워싱턴 조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Oh, absolutely. I'm glad you brought it up. Okay, there's so much joint cooperation and the capabilities of Korea are so incredible in shipbuilding, and sadly in our country, the capabilities have become limited. And so that would be a great way to work together, very much, and it would be bipartisan. Democrats and Republicans working together with the administration,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o mutually enhance the defense industries of Korea and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n, hey. 예, 이게 지금 엊그제예요. 지금 막 공수처가 뭐 구인하겠다고 뭐 그냥 그 구치소 가서 문짝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가 태연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뜻이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거기다가 보세요. 이것도 이제 1월 16일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서 빅딜 이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둘 사이가 팀 코러스라고 해갖고 전 세계 원전 시장 쓸어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국회, 공수처, 국수본, 헌재, 법원, 언론이 미친 사냥개 노름을 하는 와중에도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이 완성됐다고요. 웨스팅하우스와 통큰 딜이 이루어져서 한미 양쪽 원자력 업계가 팀 코러스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의 원자로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는 전부 이제 한국산 원자로 쓰게 생겼어. 물론 이제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은 달라요. 예, 나눠줘야 돼요. 근데 파이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파이 크기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축소될수록 한국의 원자력은 점점 더 강하게 퍼져나가. 원자력 파트너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핵무기 원료가 부산물로 나오는 거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보세요. 한국이 만약에 종중으로 전락한다. 중국 영향권으로 전락한다라고 미국이 내다보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이같이 이제 내란국회, 공수처, 국수본, 일부 법관, 일부 헌법재판관, 매스미디어 등 정치 사냥개들에 대한 정치 내전이 가열차게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한미동맹은 계속 꿋꿋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복원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어서 그런데 감옥에 보낸다? 택도 없는 소리죠. 저들은 자기 목에 교수형 밧줄을 걸은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심화되고 함께 또 따로, 그러니까 with or without 자주국방이 강화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한국에 뒤질 수 없기 때문에 반중 최전선으로 질질 끌려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또 따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휴전에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적 응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한국 국방력이 그걸 넘어섰죠. 또 어떤 대규모 충돌이 군사 충돌이 벌어졌는데 어떤 조건으로 언제 휴전할 거냐. 미국은 뭐 금방 끝내가지고 좀 쉽게 마무리 질라 그래도 그 휴전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비토권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움직이지만 또 미국과 따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 주권이 이제 보호되고 우리의 보이스, 우리의 이익이 보호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본 최상류층은 틈만 나면 고무신을 거꾸로 돌려 신으려는 못된 근성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윤 대통령이 맥없이 날아가고 종중 민주당 천하가 될 것 같으니까 일본 외무성 쪽에서는 황당한 창녀 같은 소리가 나왔죠. 대만에 대한 침공은 일본에 대한 침공이 아닙니다. 네, 시진핑 각하
대만 주워 드시려면 주워 드십시오. 뭐 이런 소리지. 황당하잖아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 날아가고 여기 종중천하 될 것 같으니까. 한국이 종중으로 전락하면요, 일본은 내놓고 친중질합니다. 미국 뒤통수 때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판돈이 커요.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이 무력화되면 일본과 대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반면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의 입지가 강화되면 일본과 대만의 반중 스탠스가 엄청 세집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미국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GDP의 5%까지 이제 그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한 4, 5% 돼요. 우리도 3, 4% 결국 요구할 거예요. 방위비 지출을 GDP에. 또 그렇게 하는 거 전 크게 반대 안 합니다. 우리가 3, 4% 가면 일본도 결국 이제 지금 2% 목표로 뛰고 있는데 일본도 3, 4%로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일본의 3, 4%는 일본이 우리랑 GDP 수준이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데 인구가 2.5배니까 한국의 2배 이상 써요. 그러면 지금 한국이 쓰는 거가 지금보다 2배로 부풀어 오르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4%, 한 배 반쯤 부풀어 오르고 지금보다 그러면 한 4% 되거든요. 그게 GDP에 우리 지금 한국이 쓰는 것보다 1.5배 부풀어 오르고 4% 정도. 우리 옛날에 4% 정도 썼었어요. 그 전에. 부풀어 오르고 일본이 그것에 1.5배 정도 쓰게 되면 지금 한국이 쓰는 거 대비해서 말하자면은 한 3배 정도 규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쓰는 거 대비해서 전체 그러니까 3배 그렇죠. 3배 4배 되는 거 아니야. 토탈하면 4배가 넘죠. 4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숨도 못 쉬어요. 저렇게 되면. 그러다음에 이제 대만이 또 그 정도 치고 올라오잖아. 중국은 숨도 못 쉬어요. 저러면은. 근데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게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가면 일본은 질질 끌려와요. 동차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게 판돈이 큰 거예요. 한국 하나만에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각성과 급성장이 벌어질지 몰랐고요. 이 정도까지 국민 여론 뒤집힐지 저도 몰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헌재 사진 보세요. 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초연하게 넘어선 전사의 관상이거든요. 그게 삶과 죽음을 넘어선 투사의 관상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쉬운 일 아니죠. 그런 결기와 진정성을 볼 줄 몰랐었어요. 이 둘이 맞물려 가지고 판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기적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